너무 복잡하시다? 그럼 법원에 직접 가십시오. 공인중개사가 돈을 받아서 대신 자기가 가지고 나르거든요. 안녕하세요. 블랙시금치입니다. 저 오늘은 처음에 사업할 때 가장 흔히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가를 계약하는 건데요. 상가 계약이요? 예, 근데 이제 상가 계약 때 공인중개사한테 사기를 당하시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세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사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그 보증금이 항상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걸 방지하는 거에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돈을 받아서 대신 자기가 가지고 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을 하는 당일을 할 때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방법이 뭐죠? 네, 변호사님? 네이버 등 각종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하시면 들어가셔서 뭐 아이디가 없으셔도 상관없고 아이디 만드시는 게 좋은데 아이디를 만드셨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은 법인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법인 등기를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물론. 네, 모르셔도 되고요. 부동산 등기를 떼십니다. 부동산 등기. 예,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을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자세한 편으로 아예 따로 동영상 작성할 겁니다. 일단은 부동산 등기부 열람 만약에 너무 복잡하시다 그럼 법원에 직접 가십시오. 네,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그냥 발급받아도 되는데 요즘에 인터넷으로 5분만에 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방어책을 마련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 일단 명의인을 1번으로 확인하셨다. 두 번째, 입금을 어디다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입금을요. 네. 보증금이든 월세든 무조건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시기를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어떤 연예인분도 이걸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셨던 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계좌에 입금을 한 거예요.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장난을 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서라고 해서 줘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전세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뭐, 전세 계약을 했다고 치면은, 전세 보증금을 대리인한테 입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등기부에 써있는 소유자의 명의의 계좌에 돈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돌려받을 돈이 생기죠. 집주인한테.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차라리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대리로 하는데 대리인한테 돈을 했다. 근데 이제 원래 본인, 집주인은 이 사람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이러면 우리는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대리인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한테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대리인이 이미 도망쳤죠? 그렇죠. 보통 다 그렇죠. 네, 받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대리인이 나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집을 사기 위해서 월세를 계약하거나 뭐 다른 전세를 알아보거나 또 친구들 좀 이게 알아봐 줄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내분이 나오시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면 사실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뭐 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 계약자가 와야 한다 하지만 뭐 민증 다 들고 오시고 해가지고 바쁘다고 그 사람 맞아요. 이러면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확고하게 말을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무조건 확고하게 말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노인분이셨는데 이제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해당 부동산이 뭐 그분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죠.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갔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면 거기서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경매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1번 명의자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 네. 두 번째 만약에 새로운 놈이 나와 더 있다 라고 하면 대리권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확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본인이 설령 맡긴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계약을 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실제 집주인이 계약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감증명서까지 확인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네네네. 그렇죠.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받아놔야 됩니다. 네.
혹시 자, 아니면 민증을 제시할 경우에 예, 민증이라도 하면은 복사를 해놔야 되는데 인감등록이 가장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민증이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음. 어쨌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뭐냐? 무조건 월세든 보증금이든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셔라. 그에 대한 방어책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야, 집주인 니네 돈 받았네. 니 알았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했을 그러면은 텐데. 인지했다는 거니까 니 잘못 있네. 그렇게 해서 저쪽이 걸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안 그러면은 그냥 사기꾼한테 걸어야 되는데 그 사기꾼은 이미 돈 들고 날랐죠. 예, 이렇게 되면은 돈을 못 받습니다. 맞아요. 모두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해보는 계약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그냥 뭐 부동산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오늘 박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네. 꼭 인지를 해주시면 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 실수하는 경우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주로 아무래도 20대, 30대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잖아요.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인중개사 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게 젊은 분들은 그냥 사실은 계약을 맺는 사람이고 원래 오히려 그 집주인들과 더 친해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 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맞아요. 편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약하고 사무실 계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무실이 여기가 얼마다 시세가 얼마다 솔직하게 안 알려주죠. 계약을 해야지 자기 돈을 버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좀 발품을 팔고 등기부도 당연히 혼자서 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도 그냥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 이제 계좌의 예금주 같은 경우는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송금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걸 안 했다고 하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랑 계약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하여 제가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그 이제 중개업자분들 신뢰를 가지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가끔 속여먹으려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꿀팁은 상가를 이제 둘러보겠죠. 이제 계약을 하려고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막 이제 입을 막 열심히 막 입을 막 터실 거예요. 네. 요게 막 방금 나왔는데 지금 줄 서 있다 막 지금 계약자들이 막 지금 줄 서 있고 막 곧 나갈 수 있는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 알아봐야 할 건 사실 인터넷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터넷 기록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맞죠. 요 상가 주소를 알았으면 그 주소라든지 아니면 특징이라든지를 대략적으로 몇 개 키워드를 뽑아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그 부동산과 또 다른 부동산이 올려놓은 그 매물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봤죠. 1년 동안 안 나가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인터넷이라든지 그분들이 올려놨을 부동산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실제로 이게 핫한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돼서 주인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실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